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지 12호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를 도와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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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법무사지 1호로 리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법무사지 12호로 리뷰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빨리 흘러가네. 네, 너무 빨리 지나서 아쉽습니다. 네, 법무사지 리뷰를 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뿌듯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다 하지 않고 몇 가지만 좀 추려서 해볼 생각인데요. 먼저 김정호 법무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12월호에서는 10대 뉴스 선정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다 못해드린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예요. 자,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 사건 이야기를 법무사님이 써주신 건데 제목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지켜낸 새터민 거주 한정 승인 결정과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취하? 저는 솔직히 제목을 보고 유추가 안 됐습니다. 자,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터민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죠. 형제 둘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새터민의 보호를 받고 임대주택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분이 카드 빚 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형이 2순위 상속인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이 아마 임차 보증이 얼마가 있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사망 이후 일처리가 안 되니까 이 SH공사에서 임대주택 내놔라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제 우리 김선미 법무사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공익재단에 계신 변호사님 친구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김선미 법무사님의 그 유명세를 듣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좀 잘 해결해 줬으면 한다라고. 자,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고 김선미 법무사님이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이걸 처리를 할 것이냐. 자, 결론은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는 상속 재산이 있으면 배당 절차를 거칠 겁니다. 다 배당 절차가 다 되고 나면 이 압류 들어온 채권자들과 협상해서 압류를 취하든 이런 조치를 취해보자라고 고민을 하신 거였죠. 김선미 법무사님이 개인 회생의 경험을 살려서 채무를 샅샅이 다 한번 찾아내려고 해서 다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압류 들어온 또는 가압류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채권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이 새터민이라는 딱한 사정을 말씀드렸다 보니 이제 배당 이후에 아마도 압류나 가압류 취하 절차를 밟기로 해서 이분들의 구제책을 마련해 줬다는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만 좀 더 읽어보시면 좀 많이 다이나믹합니다. 아마도 조금 더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우리 법무사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글 보면서 한정 승인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업무에 대해서도 배우는 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아마 배당을 실시해 보인 것 같은데 이제 1,000만 원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딱 드는 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거기까지 다 고민해서 아마 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나의 사건 수임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 맛집 사장님의 임차권 분쟁 전략적 해결기. 제목이 좋아요. 화해 조서에 의한 인도집행정지와 청구 이에서 임차인의 입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보통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들이 화해 조서를 작성해 두겠죠. 그래서 판결을 얻는 시간을 줄이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서울중앙회 권중화 법무사님께서 어떻게 사건이 정리가 됐고 처리가 됐는지를 자세하게 써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자, 내가 만난 법무사 경기중앙회의 최병문 법무사님이 이번에 선정되셔서 제목은 사채업자의 올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다음은 강상수 법무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이자 전세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경국 법무사님께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협회에서 이 전세피해 지원 활동 현황과 그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사실 2022년 그리고 23년을 관통하는 법무사 업계의 키워드를 저한테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전세 피해 지원을 키워드로 뽑고 싶습니다. 그만큼 전세 피해자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줄지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대한법무사협회뿐만 아니라 지방회 많은 법무사님들이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해 오셨지만 이 전세 피해 지원만큼 그 규모나 이슈가 큰 것도 없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은 사안도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정경국 법무사님께서는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전세 피해 공익 법무사단 활동을 통해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무 능력으로 국민과 그리고 유관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의 갑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언해 주고 계십니다. 2023년도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한 뉴스가 전세 사기 피해인데요.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슬기로운 문화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자 되는 책 읽기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부자 되는 책 읽기 코너에서는 선대인의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안기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 5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를 해라. 두 번째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투자를 해라. 세 번째는 일정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해라. 네 번째는 거시경제 흐름에 휘둘리지 마라. 다섯 번째는 실패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라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불안기일수록 한방에 대한 욕망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결국에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2023년 대한법무사협회의 탑10 뉴스 시간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가 비송사건 대리권 부여에 관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올해 가장 핫한 뉴스는 당연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입니다. 지난 총회에서 의결된 법무사에게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사건 업무에 대한 신청 대리권 부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4월 26일 권인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마침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법무사님들께서 염원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탑10은 전세 피해와 관련된 게 이미 또 2개가 들어가 있네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세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제정돼서 6월 1일부터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 법 그 발의 초기 4월 27일 날에는 그 위원회 자격에서 법무사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대한법무사협회는 발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여서 법무부와 국토부에 법무사회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제언했고 김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찾아가서 우리 법무사가 왜 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설득하고 이를 인정받으시고 추가하겠다는 확약까지 받고 오신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 법의 발의, 입법, 제정 과정에서 법무사가 바로 추가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계기는 220여 명의 공익 법무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법무사님의 열정, 그리고 실질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8월 9일 많은 전세 피해자분들이 생업에 쫓겨서 경공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 모르고 이거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한법무사협회가 서로 협력해서 경공매 지원센터를 개소한 내용이 2번, 7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의 법무사들이 나가면서 이게 이제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보면은 뭐 전문사들 자격자를 나열할 때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뭐 노무사, 뭐 감정평가사 등이 나오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법무사 이름이 나오겠지 하는데 뒤져봐도 안 나와요. 아무래도 업무 영역이 변호사하고 겹치다 보니 모든 업무는 변호사가 다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좀 더 구체적인 실무를 많이 알고 국민과 다가가는 서비스를 많이 지원해왔고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나가면서 법무사님들 실무적으로 많이 꿰고 있으니 아마 이런 위상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원 자격에 법무사님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세 분의 법무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경국 법무사님, 곽재근 법무사님, 안소연 법무사님께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강상수 법무사님도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에 나가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우리 김종호 법무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참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위기가 좀 여러 번 왔을 때마다 저를 딱 중심을 잡아주신 분은 우리 정경국 단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종호 법무사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아닙니다. 뭐 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배웠다니 조금만 가르쳐 주면 얼마나 많이 배우실까? 네, 마지막에 아주 훈훈한 덕담들을 오가고 있네요. 네, 다음은 3위인데요. 법무사에게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사건의 신청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가라는 여론조사였는데요.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한 번의 위임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종결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아프면 병원 가고 약 짓는 게 너무 당연한데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의 절대 다수는 아직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턱이 아직 높고 그래요? 주변 네. 지인들, 친구들, 지인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네이버, 그 다음에 법무사, 변호사 순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아직도 문턱이 높구나. 우리가 법무사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모색하고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비송사건 대리권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신문이나 변론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을 제출한 행위를 하나의 위임장으로서 모든 일련의 절차를 다 서면 제출할 수 있는지 각 서면 제출마다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슈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네, 대리권 감사하겠습니다.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위임할 때 한 번의 위임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무사가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주자라는 이런 조사였습니다. 어차피 비송사건 절차 법무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법률적으로 더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4위는 같은 맥락인데요. 국민 불편 해소와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공청회가 7월 13일 날 열렸습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사법보좌관 업무는 비쟁송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로서 법무사에게 그 대리권을 주어 절차를 간소화하여 법무사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절차의 간이와 신속도 필요하나 이제 위임하는 사람의 진정성도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우리 그 법무사에게 비송사건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차의 간소화, 그 다음에 위임의 진정성은 사실 한 번으로 충분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절차 의뢰인이 반드시. 건건마다 의뢰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종결될 때까지 의뢰를 한 거지. 신청은 어떤 법무사에 가고 또 끝날 때 중간에는 어떤 법무사에 가고 이건 아니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제 법으로 개정안을 만들자라는 것 같습니다. 예, 탑10 뉴스 중 5위를 차지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이 쓰는 법무사 얘기 뭘까요? 내가 만난 법무사. 이거 단행본이 발간됐다라는 거. 네,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료인가요? 무료 네? 아니에요?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예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이네. 이거. 네, 다음 6위. 6위는 뭐냐면 3월 15일 날 입법 발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세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등기 서류 제출할 때 등기 원인 서면에 공증을 받고 등기관한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입법이 발의된 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한 부동산 등기법 및 민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매매든 전세권 설정 계약서든 공증을 받고 이를 통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입법이 발의되자마자 대한법무사협회는 바로 성명을 내고 이 전세 사기는 악의적인 전세 사기꾼과
그리고 시기, 뭐 가격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지 부실 등기가 주 원인이 아니다. 특히 공증을 받으려면 전국의 공증 사무실이 320여 군데밖에 없는데 대부분 그것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타 지역에는 멀거나 아예 없는 지역도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 불편만 발생시키고 또 비용도 증대시키며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진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인 증서가 잘못돼서 등기가 잘못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소유권 취득했으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좀 가미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냐라는 건 참 정말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안건에 대해서 대한법무사협회뿐만 아니라 지방회 그리고 모든 법무사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사실 대표 발의된 이후에 19일 만에 철회까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법무사님들과 협회가 또 지방회가 단합한다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위 세종시 민원 서비스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도 허위 표시 광고 개선 조치도 이루어졌고요. 9번째는 서울시 마을 법무사를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이런 얘기. 네, 다음은 10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공매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으며 등록 전 연수 과목에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포함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사지 12호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법무사지를 리뷰하면서 한 권의 법무사지가 나올 때까지 숨은 조력자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편집장님, 그리고 편집위원회 여러분들, 그리고 글을 써주시는 작가님들, 법무사님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